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요. 아, 포스코 사셨어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8만 5,405원이고요. 네, 10%요. 10% 들고 계시고요. 28만 예. 4,500원이세요. 5,405원. 아, 5,405원이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처음에는 10%로 일단 들어가시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처음에 조금씩 하다가 10% 만들어 놨죠. 더 살까 말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 조금씩 늘려가고 예. 계신 상황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또 추가 매수와 더불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종가 보고 살펴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 포스코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5% 밀렸고요. 29만 9,5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계속해서 좀 순위 조정도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재우 전문가님. 네. 오늘 포스코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철강주 중에는 사실 대장주잖아요. 이 종목을 사셨습니다. 실적부터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요?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뭐 하반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일단 뭐 조금 있으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컨센서스 대비 약 한 5% 정도 좀 줄어들 뭐 그런 전망이 뭐 나오고 있는 뭐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원달러 환율 강세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런 뭐 긍정적인 환율 상황에서 포스코의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중국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은 다운된다 하더라도 이 판매 가격, 뭐 이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게 관건이에요. 판매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같이 다운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뭐 원재료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반 뭐 큰 이득은 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는 그동안에 장기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뭐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막 강력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뭐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실적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1분기에,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7,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뭐 크게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마감이 졌는데, 2분기까지도 역시 이제 큰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일단, 하반기 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되어야, 포스코의 실적도 우상향으로 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좀 정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움직임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것만 볼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M&A 이슈였는데 네. 인수를 일단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모두 살펴봤을 때 이슈 쪽으로는 긍정적일까요? 단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뭐 동부제철이 M&A 인천공장하고 당진공장 요거 인수를 철회를 하면서 오히려 M&A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포스코를 비롯한 여타 철강 업체들한테는 좀 악재적인 내용들인데 철회가 결정이 되면서 이것은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어떤 뭐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락을 거듭한 종목도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포스코가 장기 하락했습니다. 지금 수년째 하락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포스코의 실적, 업황 자체가 좀 돌아서야겠죠. 근데 올해도 이것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확신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기본적인 내용에서
환율 하락이 진행되면서 원재료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저가 수입산 증가로 인해서 내수 가격이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 하락이 진정되고 이제 반등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든 환율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던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다운되면은 이 실제 제품 가격이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이제 환율 강세로 인한 원재료 가격 다운, 이런 부분들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의 어떤 중기적인 전망은 올 한해 하반기에도 글쎄요, 아직까지 중립적인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철강 공급 과잉기입니다, 지금, 공급. 이 공급이 과잉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철강 공급 과잉기의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요, 올해 이제 주가 도표를 한번, 지금 뽑아왔습니다. 네. 일단 철강주,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포스코 있는데, 특히나 동국제강이라든가, 동국제강이 많이 빠졌고, 현대제철도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는데,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올해. 예, 수년에 걸쳐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고, 약간 이제 원재료 가격 다운이라든가 환율 강세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철강 공급 과잉기에는 이런 철강주보다는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었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하이스코라든가 세아베스트, 고려아연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는 포스코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들은 이제 하반기에 어떤 경기 회복 흐름들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 밑에 도표에 보시면 하이스코라든가 세아베스틸, 고려아연 요것이 이제 올해 수익률이 하이스코는 70% 가까이, 세아베스틸이라든가 고려아연도 20%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으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올 한 해 계속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돌아서기를 돌아섰다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한다면 굳이 철강주들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로 지금 투자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들이 업황 사이클이 돌아선다 그러면은 이 비철금속과 가지로 상당히 장기간의 상승 사이클을 과거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밑에 비철금속주들이 단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서 포스코는 10% 비중 정도만 유지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대로 좀 보유 물량 그대로 가져가서 빠져나오자는 의견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밀린 가격대잖아요. 26만 원이었죠. 얼마 전이었는데 3월이었죠. 26만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그래도 30만 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기다린다면 수익 더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급도 과잉이고,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 중국도 여전히, 중국 경기는 오리무중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경기 바닥 찍고 중국 같은 경우도 돌아설 시기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표에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과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 왔는지, 아니면 더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박스권 등락 거듭하는 과정이 상당 기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보유하되, 말씀하셨다시피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정말 역사적인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굳이 손실 보고 파실 이유는 없겠죠. 그대로 이제 홀딩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10% 정도만 한번 매매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포스코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26만 원대까지 올해 3월 달에 한번 기록했다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난달 6월 달에는 한 20%
28, 9만 원대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 주면 30만 원 정도 이제 근처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겠죠. 일단 28만 원대고 지금 어쨌든 수익 권역이시니까 10%는 편안하게 가져가시되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32만 원이 저항권역이네요. 이 자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마진 한 35만 원권역까지는 가능하랴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서 35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32만 원 권역에서 뚫고 올라갈지 여기 저항을 받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32만 원 넘어가는 과정도 31만 원을 뚫어내야 32만 원대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는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31만 원을 뚫는지를 한번 보고 뚫는다라면 32만 원 정도 목표치를 두면서 이 정도에서만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설령 이걸 뚫어낸다고 하면 돌파 이후에 늘 목줬을 때 다시 매수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뭐 그렇게 판단돼서 일단 짧게 32만 원 정도를 저는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등적으로 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그 긍정적인 신호는 어디서 포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철강주가 완전히 돌아섰다. 일단은 그 중국에서도 계속 뭐 그 철강 원재료와 그리고 또 철강 업체들이 거의 뭐 물건을 팔아도 수익이 안 나는 손익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거진 바닥은 왔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바로 뭐 코스닥 중소형주처럼 V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 같은 철강주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야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바닥이야 라고 단정 짓고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업황이 확인이 되고 돌아서기까지 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박스 전략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매 대응하시고 하반기에 어떤 뭐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 분할매수 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아주 잘 들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인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좀 상황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철강주였습니다. 포스코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로 제시가 나왔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가 32만 원, 그 이상을 좀 뚫어낼 경우에는 35만 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손절가는 28만 원입니다. 정재용 부지점장 역시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동일하죠. 32만 원,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 사연인데요. 5430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을 사셨어요. 이 종목을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45,050원에 들어가셨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10%를 사셨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오늘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네, 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근데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인데.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어제죠. 어제 이제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중단하겠다. 그게 결국은 이제 M&A를 안 하겠다. 추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이 M&A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작년 5월이거든요. 작년 5월에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M&A를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1년을 지날 동안에 M&A가 안 됐죠. 그러니까 사자고 나오는 쪽이 팔자고 나오는 쪽하고 가격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 쪽에 이제 서정진 회장은 더 받으려고 했을 거고, 그렇죠. 사는 쪽은 파는 쪽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을 안 주니까 M&A 안 하겠다, 이제 매각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얘기는 시장에서 그렇게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안 불러주니까 가격이 안 맞은 거, 딜이 안 된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셀트리온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 주가가 크게 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 자체도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던 성장 속도에서 작년부터는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뭐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셀트리온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그 지분 매각 중단 소식에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일정 부분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그 21선이라든지 차트상으로 또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가 지금 고점이 좀 점점 낮아지는 흐름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46,000원 전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46,000원 정도 전후 나오면 일단은 매도하고 보는 게 좋겠다. 매도를 하고 주가가 밀리면은 이 종목을 안 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서 봤는데 46,000원 쪽에서 밀려버리더라. 이러면은 이제 이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뭐 48,000원 이상 종가가 그렇게 끝나더라. 이러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43,000원 말씀드리겠는데요. 43,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 추세 하락 쪽으로 패턴이 가기 때문에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나오자라는 의견인데요. 시청자님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게시판 사연이었고요. 이어서 전화 사연 또 살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예, SDI를 네. 15만 8천 원에 네. 20%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통합법인 나오기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죠. 그 후에 나온 그 후에요? 예.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일단 수익권이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그 제일모직하고 예. 그 합병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좀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삼성 SNS 뭐 상장 효과도 기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그게 갈 수 좀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7만 1,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많이 듣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오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느 분의 진단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 이재호 전문가님한테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언제 매수하셨다 하셨죠? 매수 시점은 6월 초쯤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매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삼성 SDI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을 좀 괴롭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모직 합병 나서 뭐 급반등도 들어왔다가 또 조정도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합병법인이 출범한 7월 1일 날 뭐 급반등 들어오더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뭐 적자 사업부였던 PDP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뭐 에너지 소재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성장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작동하려고 하는 분명한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사의 추천 내용도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들은 얼마 전에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기술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죠? 예. 요게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기차 쪽, 네, 2차전지 쪽이니까 뭐 연관이 있겠죠. 물론 뭐 테슬라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막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삼성 SDI를 좀 뭐 주가 반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 테슬라가 기술 공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전지업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쪽은 반대적으로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쪽이라고 한다면 삼성
SGI 쪽은 오히려 더 그 긍정적인 면이 배가가 될 수 있는 쪽이니까 뭐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이걸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 매매용으로 접근한다라면 한 18만 원 정도가 일단 뭐 단기적인 뭐 목표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20% 정도 비중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20만 원 권역까지 보유해도 저는 SGI 이제는 괜찮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주가 SGI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단기 변동은 좀 무시하시고 20만 원까지 끌고 가시든가 아니면 주가 반등의 어떤 뭐 단기적인 목표가 18만 원 정도는 조금은 약한 것 같고 한 18만 원 중반 정도면은 한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해 놓고 나머지 끌고 가신다거나 이런 쪽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 2차 전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뒷자리 5483님께서 소리바다를 사셨는데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를 들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손절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종가와 동일합니다. 자, 부지점장님. 일단은 소리바다가 지금 종가에서 매수가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소리바다 하면은 이제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을 하는 업체인데, 사실 소리바다가 흑자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년 적자예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또 특히나 이제 삼성 쪽에서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소리바다 같은 이제 스트리밍 업체들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이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당분간은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미 삼성에서 진출한다 이런 큰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시도를 하다가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또 그거보다 더 큰 뭔가의 또 모멘텀이 생겨줘야지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지금은 소강 상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소리바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매매를 할 때에는 보초 쓰는 것은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테마가 힘이 빠져버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게 계속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말에 이런 그러니까 우려감들 그리고 이런 위험에는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2,750원, 그러니까 2,800원 정도가 지금 최근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이 깨지면은 손절을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반등이 나오면 단기간 내 반등 나오면 3,15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주가는 당분간 이렇게 쭉 3,000원 전후에서 횡보를 하는 이런 흐름일 것이고, 이 공략하는 건 언제냐고 하면 3,500원을 돌파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처음에 첫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들을 한 번에 돌파하는 양봉이 서줄 때 그때 처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소리바다 같은 경우 테마가 붙을 때 움직임이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3,500원 이상 갈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이제 지금은 어차피 시세가 안 나오니까, 당분간 안 나오니까 3,150원 정도 나오면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세가 추후에라도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3,500원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매수에 가담하는 게 더 시간도 줄이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계속 보유하다가 지쳐가지고 반등이 세게 나올 때에는 이제는 팔고 나와야겠다 하면 팔고 나면 그다음부터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나와서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그렇다면 3,500원까지 기다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요. 말씀 지금 들으셨다시피 3,100원대에서 일단은 수익을 조금은 챙기시고 나서 나중에 3,500원을 뚫어낼 경우에는 그때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매수 고민되신다면 그때 전화를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바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2부 이어갈 텐데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